예, 그 다음에, 좀 쉬셨어요?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하고 보증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지 좀 할게요.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이제 뭐 8월도 거의 다, 7월도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면 거의 진도가 반이 나가요. 그럼 이제 또 9, 10월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9월하고 10월은 뭐 다 알고 계시죠? 동형 모의고사라 해가지고 모의고사 2주, 그 다음에 C국대 2주, 또 모의고사 2주 이렇게 해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동형이란 뜻이 뭐예요? 동형? 시험이라고 똑같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뭐 동형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강의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1시간 시험 보고, 그다음에 뭐 2~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쭉 일단은 시험 보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작년에도 해보니까는 그 첫째 주, 두 번째까지도 의외로 생각보다 점수가 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국대 듣고 이제 3, 4주째 후반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점수가 팍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단순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고 전 범위잖아요. 지금은 단원별이고. 그러니까 전 범위, 우리 과목 같으면은 중개 대상물 거의 매년 나오잖아요. 그게 매주 나올 거예요. 동형도 나오고, C국대도 나오고, 동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꾸 계속 반복을 해. 그럼 결격사유도 계속 시험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을 해줘. 경매도 지금 한재가 너무 오래가지고, 경매, 뭐지, 가물가물해. 우리 강의한 사람도 그래. 근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경매 문제도 첫째 주에 나오고, 두 번째 주 나오고, 세 번째 주 나오고, 네 번째 주 나오고, 계속 건드려져.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파트를 계속 건든다고. 권리 분석, 경매 권리 분석, 경매 절차 관련 문제 돌아가면서 계속 건드려 주니까 잊어먹을 새가 없어.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오전에 시험 보고 바로 채점이 들어가요. 채점이 갖고 1번이 많이 틀렸냐, 2번이 틀렸냐, 도표가 다 나와. 여기서 직접 도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할 때도 수험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는 집중적으로 또 공략을 해줘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뭐 90% 맞았냐, 10% 맞았냐. 어떤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10%만 맞히고, 어떤 문제는 90%다 맞히고 그러거든요. 그럼 90% 맞힌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10% 맞췄다는 건 거의 다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 문제를. 그럼 이제 또 집중 공략을 해줘. 바로 분석을 해서 바로. 그죠? 시험 보고 나면 여기서 바로 우리 실장님이 채점해갖고 이렇게 딱 점수 내가지고 도표가 나와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더 맞으려고 예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그 다음 주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고 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약집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주에 요약집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 수험생들도 점수 하나로 더 맞으려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원별이기는 게 앞에 한 거 잊어먹고 그런데, 이것은 전범위가 계속 반복이 들어가니까 또 수험생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6, 7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9, 10월에. 이때 점수가 확 올라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첫째 주, 두 번째까지도 의외로 생각보다 안 나와. 우리가 생각에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이제 올라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점수가 급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도 모의고사 봤지만은 잘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덜 나오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때 이제 급상승을 해요. 그래서 다 합격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합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합격자 모임에 가면 알아. 마지막 9, 10월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다 합격자 모임에 앉아있지, 7월까지 열심히 나오더라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어. 간혹가다 한두 번 있기는 있어. 근데 극히 드물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올해 합격해서 가봐. 지금 남아있는 사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 합격자 모임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범위가 넓잖아요. 광범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도 뭐 나올 문제가 대충 있잖아요. 뭐 결격사유 문제 범위가 꽤 되지만 거기서 무조건 나와. 그죠? 중개사무소 문제 나와.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 근데 이제 우리가 안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다 잊어먹어서 그러지.
아니 다른 학원에서는 오전에 그 이론 강의하고 오후에 지금 문제 보신 분도 있어요. 동영처럼 그런 학원도 있는데 오전에 매 가르쳐주고 시험 보잖아요. 그 단원별 문제도 점수 안 나와. 오전에 다 가르쳐주고 오후에 시험 본데도 60점, 평균 60점 정도밖에 안 나와. 오전에 매 다 가르쳐주고 전범위도 아니고 오늘 배운 단원별 문제 해도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오전에 또 대강조를 하거든. 오후에 시험 나올 거니까 이거 막 강조를 막 해. 그런데도 60점이야. 그러니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는 학원 시스템대로 따라와 달라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걸 안 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쭉 시스템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자,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증 들어가는데 요약집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40페이지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가 끼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 얼마 발생했어요? 1억 2천. 자, 여기서는 1억 2천이야. 그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얼마 손해배상 져야 돼? 1억 2천 다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려우니까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직접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 나머지 2천만 원은 개공에 통해서 청구할 수 있죠? 그랬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구상권 행사 가능하죠? 그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그렇지. 그걸 대답할 정도면 거의 합격권에 진입했어요. 구상권 옵니다. 그러면 개공은 전액 다 져야 돼, 안 져야 돼? 이제 이 파트가 이게 전부야. 집에 가도 돼,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전부요.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갈게요. 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개업공인 중개사 고용인은 무엇과 관련된 고의과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자, 갑하고 을. 자, A. 그러면 여기서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든 뭐가 있어야 돼? 과실. 손해 고의든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과실 없이 이 사람이 건물 사고 손해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 됐어요? 그러면 이 손해가 발생했죠? 고의나 과실로. 그럼 고의란 뜻이 뭐예요? 자, 하자 사실을 쉽게 말해서 알면서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줘? 그러면 손해 날 것을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의. 과실은 부주의 때문에 조사를 잘 못해가지고 몰라서 못 가르쳐요. 과실이야. 그럼 여기서 과실 범위는 구체적 과실로 봐야 돼? 추상적 과실로 봐야 돼? 추상적 과실. 경과실로 봐야 돼? 중과실로 봐야 돼? 자, 추상적 경과실로 봅니다. 추상적 경과실. 추상적 경과실. 그러면 이 말은 경과실로 해석하면 중과실은 당연히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중과실, 경과실 다 집니다. 이 뜻이요. 그 다음에 고용인이 여기 있잖아요. 고용인이 고의과실로 손해 끼쳐도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직접 고용인이 청구할 수 있고 개공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둘이 연대 책임을 진다고 했죠? 이걸 무슨 연대? 부진적 연대.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 기억나요? 근데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고의과실만 우리 법상 손해배상이 있죠? 그러면 중개 행위와 관련 없이 손해 끼치면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중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애매모호한 건 뭘 공부하라 그래요? 판례. 그러면 이건 중개 행위인가 봐보세요.
이 중개행위가 있었냐 없냐는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다 했어요. 객관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개념 잡았어요? 그럼 무료 중개했다. 보수 안 받고. 중개행위로 봐 안 봐? 봐요. 중개행위로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닌다? 안 진다. 이해됐어요? 예.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이 사람이 물건 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물건 사라고 꼬셨어. 그죠? 꼬셔서 안 꼬셔? 그래서 이제 산다라니까 돈은 내가 갖다 주마 그래갖고 개공이 갖고 날랐어. 왜? 저 사람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잖아요. 사기치려 한 거잖아요. 그것도 중개행위로 봐 안 봐? 봐. 판례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게 중개가 아니잖아요. 횡령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중개행위로 봐.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 판례. 뭔네? 판례. 그렇지. 이해됐어요? 네. 또 너무 강하게 하면 빨래가 돼버려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것은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려줬다. 이런데 자 보세요. 자 A 개공이 사무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몇 월 초과? 3월 초과. 그러면 문만 닫으면 되죠? 네. 근데 친구 B가 알았어. B가 여기서 말한 다른 사람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 손해 끼칠 수 있죠? 네. 손해 얼마 끼쳤어요? 여기는 1억이라 할게요. 여기는 1억이 편해. 그럼 여기다가 직접 1억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려우니까 개공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사무소 주인 책임지라 이 뜻이에요. 그럼 공동으로 또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죠. 각각 얼마씩? 1억씩. 2억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선택적으로도 가능하죠? 네. 그럼 개공이 배상을 해줬다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자, 종합 정리할게요.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네. 고의 과실 책임.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무과실.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무과실. 그러니까 사무소 주인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사고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절대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절대 빌려주면 안 되죠? 네. 친구가 빌려주려 해도? 안 돼. 친구가 안 한다 해도? 네, 아주 독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건 끝. 자,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거래 당사자의,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 발생? 재산상 손해 발생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오로지 재산상. 근데 정신적 뭔스? X.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죠? 그럼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입증. 피해자입니다. 피해 의뢰인. 됐어요? 예. 피해 의뢰인이 입증을 하게 된다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럼 하나 더. 자, 하나 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봐야 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있나보다? 10년. 그러면 보험금? 3년? 확실해? 왜 대답 안 해? 보험금 소멸시효 있잖아요. 1억 청구한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 받아내야 돼요? 보험금? 3년. 아, 소멸시효는 대부분 3년이야. 어디 감옥이든. 그렇죠? 3년. 이건 상법 규정이고, 이건 무슨 규정? 민법.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준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세 가지. 개공 고의 과실, 사무소 빌려준 거, 손해 발생, 인과관계. 세 가지요. 네. 자, 책 보고 넘어갈게요. 4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양을 보면 개공의
고용인의 중개 행위를 하면서 중개 행위 동그라미 고의 과실. 고의 과실입니다. 고실이 아니라. 누가 예. 아, 한참 확인했어요? 예, 과실이요. 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오타 그래. 자, 고의 과실 밑에 과실 책임이라고 적어봐. 과실 책임. 이제 제대로 보나 안 보나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빼놨어요. 이제 또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거기다가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적어놨어요? 네. 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이 판례예요, 판례. 중개 행위에 관련 판례. 중개 행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은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객관적? 객관적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이 아까 그거잖아요. 팔려고 내놓지도 않는데 사라고 꼬셔가지고 금전 편취한 거. 자, 첫째 는 금전을 편취 동그라미.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무상 중개행위도 중개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런데 과실은 무슨 과실 하세요? 추상적 경과실. 그렇지. 추상적 경과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랬죠? 네. 근데 무슨 손해라고 나와 있어요?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 먼스? 네. 그리고 입증은 피해자가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자, 3번. 자, 개공 후 고의 과실하고 손해 발생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그래서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부터 10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근데 이제 보증 그러면 가장 먼저 공부할 거 보증 설정 시기가 나오잖아요. 네.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업무 개시. 그러면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라고 했어요? 처분 시? 처분 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신청할 때 구비 서류에 보증 설정이 안 들어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그 첫째 줄 보면 업무 개시 전 나와 있어요? 네. 그 위에다가 등록 처분 시라고 적었어요. 등록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야. 신청 시가 아니라. 등록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죠. 적었어요? 네. 근데 분사무소도 미리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미리 보험 들어야 되죠? 네. 그러면 쫙 뒤에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 배우잖아요. 네. 매수신청 대리 보증은 언제 들어야 돼? 그 옆에다 적어. 매수신청 대리 보증 이렇게 적어봐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 보증은 등록 신청 전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미리 보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신청 이후, 처분 이후에 들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신청 전. 미리 보험 들어가고 들어가야 돼. 그 시점이 자주 틀려. 공부해놓으면 다른 건 맞은데 이 시점이 사람 죽이는 거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칠판 봐주세요. 그러면 보증은 뭘 알아야 되냐? 이거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법인 개공은 보험 얼마 정도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 1억 원 이상 추가입니다. 추가. 뭔가? 추가. 자, 법인 그러면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이요? 네. 좋았어요.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자산관리공사 이런 나머지 특수법인들 2억 원 이상. 그럼 개인들은? 1억 원.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1억. 중개인도 1억. 확실해요? 네. 좋았어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는 보험 얼마 들어야 돼? 2억. 개인은? 1억. 똑같아. 네. 중개인은 거기 못하니까. 네. 법인은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중개사 개공 1억. 그러면 같이 겸업하려면 2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중개업에 관련 보험, 매수인증 대리 보험 따로따로 2배로 딱 들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막 틀리고 싶어도 맞아. 그럼 하나 주의할 거. 웃지 말고. 자, 지역농협보험 1,000만 원 들어가는 법적 근거 어디서 나와요? 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나와요. 농협협동조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이건 농협협동조합법에 나온 거고 이 보험 1,000만 원은 중개사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2억이냐면 우리 법에 규정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일반 법인을 준용하니까 그래. 준용하는 법을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특수법인도 분사함수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특수법인 분사함수는 얼마? 1억. 그렇게 되냐. 그대로 준용 따라가는 거야.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에 나와요. 이따 요약집 할 때 적어 드릴게요. 자, 칠번 보세요. 그러면 방법은 몇 가지 방법으로 들어야 돼? 셋 중 하나죠. 자, 첫 번째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또 하나가 공제 가입하는 방법, 공탁. 자,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공탁은 법원에서 하고 있죠. 자, 셋 중 하나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와 안 나와? 원본은 사무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 사본이지. 신고할 때 보험 들은지 안 들은지는 모르잖아요. 서북구청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증서 사본. 공탁증서 사본. 그러면 이 다 되겠어요? 이 중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하는 거예요. 보증 신고. 그러면 신고도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해줘. 아, 저분은 보험 들었다. 이 통보를 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구나. 멍구나. 그렇지. 되게 쉽죠? 좋아.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보증보험 가입했다가 공제로 변경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절차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 공제를 가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공제증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변경신고서라고 해서 보증설정 변경신고서. 이걸 갖춰서 이거 다 거의 2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돼. 갖다가 등록관청에 신고. 이때도 신고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또 똑같죠? 그러면 추가로 공부할 것은 하나. 언제까지 변경신고해야 돼?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아, 좋았어요. 이제 바로바로 나오네.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말은 보증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먼저 이걸 해지하고 가입하면 끊겨, 안 끊겨? 먼저 가입하고 해지하라. 효력 있는 기간 중.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1년 단위로 보험 들잖아요. 그럼 다 돼가, 안 돼가? 다 돼가요. 그럼 여기도 끊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때는 언제까지? 만료일 그렇게 표현해요. 왜 만료일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24시에 만료가 되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안 끊기잖아요. 네. 그래서 만료일. 만료 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만료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 만료일은 재설정할 때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또 재설정에서 또 주의할 것도 하나 있죠. 공탁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외우지 말고 공탁은 맡겨놓는 것이죠. 이건 기간 정해갖고 보험 드는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기간 만료일은 재설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공탁이 이 속에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잘 안 보여, 문제 볼 때. 만료일만 외워가지고 눈에 탁 들어오는데 공탁은 또 안 보여. 그러니까 그 2가지 신경 써야 돼. 공탁은 제외된다는 거. 만료일.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잘 봐보세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영업하다가 공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의뢰인하고 중개 행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손해를 알고 청구하려고 보니까 공제로 바뀌어 있네, 개공이? 손해를 발생할 때. 그러죠? 네. 그러면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중개 행위를 할? 여기다 청구해야 돼요.
여기다 관계하다. 됐어요? 중개 행위를 할 당시. 그럼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하냐? 보증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 여기 칠판에 안 적힌 내용도 있어요. 그것은 요약집 보면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아까 시기는 공부했죠? 양가리 2번 보세요. 41페이지. 보증 설정 방법. 보증보험 가입하든 공제 가입하든 공탁. 셋 중 하나 선택하면 돼요. 금액 나와 있죠? 도표? 네. 법인은 2억, 분사함수는 얼마? 1억. 추가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공인중개사인 경우 중개인은 얼마 이상? 1억. 자,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와? 시행령입니다. 자, 자산관리공사 다른 특수법인은 얼마? 2억. 자, 양가로 4번 보증 설정 신고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되 가로 안에 몇 쪽 오세요? 전자문서엔 신고 포함. 이거 이제 올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 써봐야 돼. 전자문서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형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양가로 5번 변경 재설정 변경 신고 첫째 줄 효력 있는 기간 중 동그라미 쳐서요. 무슨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무슨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그걸 외워야 되고. 자, 여기도 신고하고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죠? 네. 똑같아요. 자, 동그라미 2번 재설정. 재설정은 가로 안에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옆에다 뭐라고 적어? 공탁 X. 그렇지, 공탁 X라고. 오, 좋아. 이제 다 나오네. 공탁 J가 아니고 공탁 X라고 나오네.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런 현상을 뭐라는지 아세요? 교육의 힘이라래. 교육의 힘. 그죠, 교육의 힘. 자, 그래서 공탁 X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만료일 동그라미.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 그리고 이제 통보하면 신고 형량할 수 있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공탁 제외된다는 거 만료일 두 가지를 신경 써봐요.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6번 공탁금 해수 제한. 자, 폐업 사망이라고 적으세요. 법에서는 폐업하고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못 찾게 돼 있어요. 네. 폐업하고 사망 적었어요? 네. 폐업하고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못 찾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러면 공제는 3년 이내 해소한다 뭐 이러고 없어요. 공제는 해소할 거 있어야지. 보험료 납부한 건데 보험료 다 소멸성이에요. 네. 이해됐어요? 네. 찾아갈 거 있어야지 찾아가지. 근데 공제를 또 넣어놓으면 또 못 잡아내더라고. 그런지 알아. 공탁만 3년에 해소할 수 없는 거야. 네. 보증보험 공제는 찾아갈 돈도 없잖아요. 네. 7번. 이게 중요해요. 이 7번이 중요한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 설정상 설명 및 교부문 나와 있죠. 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서 줄 때 보험증서 같이 주라고 했죠. 네. 그럼 줄 때 그냥 준다 그랬어요. 저 속에 있는 거 설명하고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이 또 중요해요. 언제 설명을 해요? 주계가 완성될 때. 거기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완성된 때, 완성 시. 완성 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보통 설명은 완성 전에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줄 때는 완성 시. 이거 시점 나오면 또 못 잡아내. 자, 이거 신경 써야 되고,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도 하라 그랬죠? 네. 그 설명사항이 세 가지 있잖아요. 보장 금액, 보장 기관 및 소재지, 보장제 이 세 가지. 금액 얼마다, 어느 회사다, 몇 년이다. 이거 설명하고 주라 그랬죠? 네. 관계적 사업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설명도 해야 되고, 줘야 돼. 보험증서 4번을. 그러면 이걸 안 하면 어떤 죄지? 100만 원이요. 저거 개공액이 100만 원이고 과태료 들어갑니다.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신경 써야 돼. 7번 완성된 때 이 지문하고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 이 두 가지 신경 써봐요. 설명사항은 대충 뭐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거고, 그죠? 네. 7번이 중요해요. 자주 틀리고. 그 다음에 8번 보증금 지급 절차 나와 있어요. 자, 손해 입증은 의뢰인이 하는 거고 지급 신청은 보증기관에다가 지급 신청 들어가죠. 네. 그래서 합의서, 판결문, 사무, 화의조사, 인납조서 뭐 이런 거 다 되겠어요. 이 중 하나가 되겠어요.
왜? 합의 이루어지면 판결서가 필요가 없죠. 하나.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지급하면, 제출하면 의뢰인에게 지급하는데 얼마를 지급해요? 보증 설정 금액? 개공은 전액이고, 개공은 전액이고, 보험회사는 보증 설정 한도. 네.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증 변경 시 보증금 지급기한. 자, 중개 행위를, 자, 여기 봐보세요. 중개 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간입니다. 아, 그까지 따를 필요 없고. 손해 발생 시 보증기간이 아니라 중개 행위를 할 당시. 이것도 잘 안 보여. 문제 풀 때 좀 신경 써야 되고. 자, 동그라미 3번 이거잖아요. 소멸시효 이거. 보험금 소멸시효 3년이죠? 근데 시점을 좀 신경 써요. 언제부터 3년? 손해가? 네, 그때 좀 시점도 신경 써야 되고. 자, 동그라미 4번은 다 신경 써야 돼. 이거 세 줄이 참 죽이잖아요.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를 또는 공탁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며칠이네? 15일. 일단 15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무슨 가입? 다시 가입 동그라미 치시고, 공탁은 보전 동그라미 되고 부족액 동그라미. 지급액 X라고 적으세요. 지급액을 보존한다면 틀려버려요. 부족한 만큼, 부족한 만큼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탁은 보존이란 뜻은 돈을 채워 넣는다. 맡겨놓은 돈에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채워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급액을 보존한 거 아니라 부족액을 보존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55번 문제. (55번) 들어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 보장거나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기억. 개공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맞았어요? 그러면 언제? 완성된 때. 아까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 완성된 때. 근데 설명은 대부분 전에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험 설명하는 거 완성될 때, 계약서 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것만 주의. 자, 니은 잘 봐봐. 개공은 업무 개시 후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다. 맞아요? 업무 개시 전. 후가 또 틀려버렸네요. 이거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되는 손해 입힌 경우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없이가 아니라 이씨? 오, 좋아. 자, 별 용어 다 등장하네. 미열. 개공이 공탁 피해받는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단 말이었어요? 네. 맞고.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인이 적용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니을하고 미을. 몇 번 정답? 3번. 자, 뒷페이지 57번 문제. 57번은 범위 기간 문제. 전범위 종합 기간 문제인데 타당 거죠. 법인 개공이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맞았어요? 네. 맞고. 자, 등록인장 변경 10일 이내 변경 등록? 10일. 좋아. 7일. 좋았어요.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15일 이내 협회 등록해야 돼? 협회 회원 가입은 의무 가입이요? 임의 가입? 가입 안 해도 돼. 기간 없어. 통째로 다 틀렸고. 자, 등록관청 관할구 안에서 이전할 때는 10일 전까지 이전 신고해야 된다. 10일 전이 아니라 10일 이내. 전이 아니라 이내. 이내란 말은 뭐예요? 사후요, 사전이요? 사후. 전이란 말은 사전. 이내. 그다음에 개공이 보존을 고용할 때는 10일 이내 등록관청 신고. 맞아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죠? 이 앞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 몇 개? 하나. 오, 좋아. 지문은 많은데 옳은 거 하나밖에 없네. 신기하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자,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증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골라왔어요. 틀린 거. 틀린 걸 골라왔어요. 자,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 이 지문 맞았어? 틀렸어? 확실하게 맞았어요? 네. 아, 정말로 맞은 거예요? 맞았구나. 자,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배상할 때는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공탁금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죠. 맞았어요? 네. 맞고. 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 중도금 등에 관여한 개공이 잔금 일부를 뭐 했어요? 그러면 중개행위로 보냐 이 말이에요. 봅니다.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해 발생한 경우, 즉 중개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개공이 아닌 사람에게는 우리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개공이나 고용인이 아닌 사람이 사고 쳤다 가정을 해봐. 이건 우리 법상 문제예요? 다른 법상? 다른 법, 민법이나 다른 법상 문제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공하고 고용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보존이 고의 동그라미. 손해 입혔어. 손해배상 책임 안 져? 자, 우리 법에서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틀린 거. 자, 협회의 공제 약관에 공제 약관 안 봐봤죠? 볼 리가 없죠? 공제가 되면 개공이 고의 동그라미. 고의로 인한 사고 경우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공제 약관에. 그거는 공제도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판례인데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보험에서는 고의로 사고 쳐버리면 보험금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의든 과실은 다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공제 약관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 고의로 사고 쳐도 배상해준다. 거의 이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개공은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생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업무보증금 지급됐죠? 15일 이내 보증보험 다시 가입 공탁금 지급액을 보죠? 아, 잘 나가다가 지급액에 들었어. 부족. 잘 안 보여 근데. 각인을 해야 돼. 각인. 그죠?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보여. 왜냐하면 이해했다고 끄덕끄덕 해갖고는 안 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 됐죠? 자, 3번. 법인 개공 분사무소 설치하도록 추가로 보증 설정할 필요 없어 있어요. 얼마 추가? 1억. 자, 4번 잘 보세요. 지역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증을 설정한단 말이야? 중개사법 시행령. 자, 이 1,000만원 보험 들어간 것은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나와요. 농협협동조합법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부치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경우 보증 금액 액수에서뿐만 아니라 방법에서 달라? 액수는 같아 달라? 같죠. 똑같이 1억이니까. 그리고 방법은? 같아요. 셋 중 하나. 보증보험 공개 공탁. 둘 다 같아. 다르다 그러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63번. 63번 보고 있어요? 자,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하고 업무 보증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을. 자, 손해배상 책임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거래당사야.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진다 이 말이죠. 맞고. 자,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맞네.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보증 방법으로 공탁할 경우 1억 원 이상 공탁을 해야 한다. 맞아요? 다 똑같죠? 1억. 그 다음에 개공이 업무 보증 방법으로 공탁한 경우 공탁하면 개공이 폐업 사망 또 1년 이내 해소할 수 없어요? 3년. 이게 틀렸고. 예. 5번. 개공은 보험 업무 중이라도 보증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자, 되게 쉽죠? 좋아. 65번. 65번 보고 있어요? 네. 자, 65번. 개공 후 업무 보증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는 걸 골라. 중개업 휴업기간 중 보증계획 만료됐어. 그러면 휴업기간 중 보증 안 들어도 돼? 네. 왜 안 들어도 돼? 업무 안 하니까. 원래는 여기 들어가면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휴업기간 중은 등록증 반납해놓고 일 안 하잖아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보험 안 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지역 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보증금의 1,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증을 설정할 수도 있다. 맞고. 개공이 완성 시 쌍방 설명할 보증 관련 설명은 보장기간 맞죠? 네. 보장금액, 보증보험에서 공제사업을 행한 자, 공탁기간 그 소식이 맞았어요? 네. 세 가지 설명사. 금액 얼마 들었는지, 어느 보험회사에 들었는지, 그 소재지, 그 다음에 몇 년 들었는지 이거 설명해야 돼. 세 가지가 설명사항이야. 생각하면 나와요. 4번 개공이 중개 행위 시점 보증기간하고 손해 발생 시점 보증기간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다 청구해야 돼? 근데 세 번째 줄 손해 발생 시점 보증기간으로 봐야 된다. 이게 틀려버렸죠? 중개 행위를 할 당시. 중개 행위 시점. 이것도 의외로 자주 틀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보증기관이 개공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지급했죠. 네. 당해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다 있다? 있다. 아 있구나. 뭔구나? 있구나.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67번. 개업공인 중개사의 업무 보증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왔어요? 틀린 거. 자,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보증기한 만료로 인하여 재설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 맞았어요? 뭐가 들어서? 공탁. 잘 안 보이죠? 공탁 X. 그래서 두 가지를 신경 쓰라 그랬잖아요. 만료일 이거하고 공탁 받는다는 거. 재설정에서는 그 두 가지만 신경 쓰면 절대 안 틀려요. 공탁 때문에 틀렸네. 만료일은 맞고. 자, 2번. 공탁을 한 개공이 폐업한 경우 3년 동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사망한 경우는 즉시 회수할 수 있어? 3년. 사망도 3년간 회수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자, 3번. 업무보증 변경 설정 신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할 서류는 보증 변경 설정 신고서하고 새로운 보증관계증서사본 맞았어요? 네. 맞죠? 이게 정답이에요. 아예 바꾸면 새로 보험 들어가 그랬잖아요. 네. 그거 두 가지 서류밖에 없어요. 맞고. 3번은 왜 틀렸어요? 아니 4번. 보증 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만료일이에요? 효력 있는 게 아니에요?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렇게 해야 돼. 무슨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5번. 업무 보증을 변경 설정한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등록과 직접 통보했죠? 그래도 변경 신고해야 돼? 안 해요. 안 해도 돼? 네. 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처음 알았네. 좋았어요. 통보하면 신고를 신청할 수 있죠? 네. 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은 이 정도만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보험은 의외로 보험이 자주 틀려요. 내용은 아는데 못 잡아내. 그래서 자주 틀리니까 그 지문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고개 끄덕거려서는 안 된다고. 각인을 시켜야 돼. 우리 과목은 특히 그래요. 각인. 설명하는 것도 취득 그렇게 외워놔야 되고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돼. 잘 안 보이거든요. 됐죠? 네, 좋았어요. 그러면 계약금 반환 채무 들어갑니다. 자, 요약집을 먼저 보세요. 43페이지. 자, 이론 다 설명하고 들어갈 테니까 칠판을 보고 있으면 돼요. 자,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데 계약금, 등급,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예치, 공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봐. 얼마에 이루어졌어요? 1억. 그럼 여기 파는 사람이 외도인. 이 사람이 보통 계약금 얼마 정도 들어가요? 10%니까 1,000만 원. 중도금이 4, 5천. 이렇게 4천 주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주기로 했다고 계약을 해봐요. 그러면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어요? 계약금 등 예치 권고할 수 있어요? 자, 권고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이요? 임의조항? 자, 두 가지만 예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치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암기사항들이 많아. 여기서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문제가 풀려. 그러면 H 명의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H 명의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계공 명의로도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계공 명의로는 가능하죠? 네. 그럼 매도인 명의로는 돼? 안 돼요. 매수인은? 안 돼요. 소공? 안 돼요. 보조원? 안 돼요. 개인은 오로지 계공만 돼. 됐죠? 네. 좋아.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은행들이죠? 네. 자, 어떻게? 은이 뭔데? 은행. 공이? 공제사업. 신이? 신탁업자. 신탁업자. 보가? 보험회사. 채가? 세심원서. 전이? 전문회사. 계약금만을 관리하는 전문회사들.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한다? 은공신 보채자. 계단 내려갈 때도? 은공신 보채자. 올라올 때도? 은공신 보채자. 자, 빨리 올라오면? 더 하면? 자, 힘들어서 못 오래. 은공신보채는 계단을 빨리빨리 올라야 되는데 힘들죠. 자, 하여튼 그래요. 자, 은공신보채자. 자, 예원 하는데 신이 뭔지 모르면 안 돼. 신탁업자, 공이, 공제사업자, 은이, 보가, 채가, 전이, 전문회사. 그래서 이렇게 은공신보채자. 되게 재밌어요. 계단 내려갈 때도 은공신보채자. 요즘 화장실 때문에 한층 내려가야 되잖아요. 은공신보채자. 올라올 때도 은공신보채자. 자, 리듬 타고 해봐. 되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 기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에서 금,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금, 공, 신, 등. 이 등 속에는 보험회사, 채신권사가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한번 해봐. 금, 공, 신, 등. 오, 좋았어요. 말 잘 듣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H 대상 금이 나와 있죠? 네. 계약금만 H 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잠깐 잘 보세요. H 대상금은 계약금만 할 수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 있고 장까지 다 할 수 있죠. 네. 셋 다 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네. 그러면 H 기간은 언제까지? 거래계약 완료요, 이행 완료요? 이행 완료입니다. 이행 완료. 뭐 잔금 넘어갈 때지 또는 등기소리 넘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예측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증서 발행 기간에 금융기관은 보증보험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은행에다가 5천이 중도금까지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 이건 미리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죠. 네. 받았어요. 예치돼 있어. 그럼 매도인이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자, 보증서 발행 기관 있죠. 네. 보증서 발행 기관하고 뭘 맺어요? 보증 계약을 맺어요. 그럼 보증서 발행 기관이 어디로 했어요? 금, 보인데 그냥 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그럼 여기서 보증서를 발행해줘, 안 해줘? 그러면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라 그랬어요? 예치기관에게 제시한다. 예치명의자. 명의자입니다. 기관에게 바로 제시한다면 틀려요. 명의자에서 미리 찾아갈 수가 있어. 미리 찾아갔으면 1억 중에서 5천 받아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5천만 돌려받고 소유권 넘겨줘도 관계없죠. 근데 찾아갔는데 중도에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받은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돌려주면 이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보증서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또 보증기간, 언제까지, 얼마까지 이런 거 들어 있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칠판 보세요. 은행에다 예치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공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네. 의무사항이 크게 세 가지 있어요.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런 질문 있어요? 네. 의무조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소유 예칭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자기 이금통이랑 분리해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죠? 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보세요. 보고 있어요? 네. 진짜로 보고 있어요? 네. 분리해서 관리하면 못해. 누구 명의로 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 써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저 금액만큼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공제에 가입하든 공탁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각종 증서들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사본을 누구에게 건네줘야 돼? 거래 당사자입니다. 쌍방이요.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만약에 개공이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요. 그러면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 붙죠? 네. 이 셋 중 하나 위반하면 확실해요? 네. 정말로? 네. 후회 없어요? 네. 아,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완벽하게 끝나요. 당첨. 좋았어요. 그럼 예치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죠. 네. 비용은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해요? 취득을 해? 취득을 해? 네. 확실해? 네. 정말로? 네. 후회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취득. 뭔데? 취득. 비용은 취득을 해.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43페이지 예치 공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임의조항이란 거. 종합문제로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개공 동그라미. 개공 동그라미 저거 옆에다 화살표 거봐. 매도인, 매수인 X. 소공 보존 X라고 적어 넣으세요. 매도인 명이 안 되고, 매수인 명이 안 되고, 소공 명이 안 되고, 보존 명이 안 돼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암기 안 하면 문제 못 풀어요. 어떻게 해요? 공신, 부채자. 자, 두 문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재신관사, 전문회사에서 공신, 부채자 동그라미 쳤어요? 자, H기관은 금, 공, 신, 등 동그라미.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까지. 됐어요? 자, H기간은 거래계약 완료입니까? 이행완료요? 이행, 이따 좀 신경 써보고. 자, 대상금은 셋 다 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할 수 있어요. 네. 자, 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있죠? 네. 이걸 줄여서. 금보. 그래, 금보. 그래. 됐죠? 예. 자, 사전 수령 볼게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은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해지할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가로를 묶으세요. 금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줄여서 금보. 보증서 몇 줄. 누구에게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다? 명의자 동그라미. 그 밑에 H기관 X입니다. H기관에게 교부한다면 틀려고 그래요. H명의자. 근데 시험 보면 잘 안 보여. 각인을 시켜야 돼. H명의자입니다. 명의자.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특칙이 옆에다 의무라고 적었어요. 이제 의무거든요. 그럼 의무 위반하면 제재가 있다 그랬죠? 네. 업무정지 적어. 제목 옆에다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제목 몇 적었어요?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약정. 그래갖고 그 네 번째 줄 한 달 했어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여기 한다. 의무조항이요. 안전보장 약정하라 이 말이고. 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동그라미. 거래 당사의 돈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 의무조항이죠. 그 다음에 3번 A취급에 대한 지급보장 나와 있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걸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자, 거기서부터 가로로 묶어보세요. H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로 묶으세요. H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를 묶었어요? 네.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개 가입을 공탁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의 동그라미. 거래 당사의 동그라미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여백에다 적어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하셨어요? 취득. 그렇지. 예치할 때 비용 들어가고 실비. 취득의뢰입니다. 예치 비용은 취득의뢰인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론은 또 완벽히 정리가 됐어요. 완벽히 정리됐으니까 이제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71번 볼게요. 71번 문제는 H기관 1번, H명의자 2번, 보증서 발행기관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자, 1번부터 분석할게요. 금융기관은 H기관 돼? 네. 여기 되잖아요. 개공은 H명의자 돼? 네. 여기 되잖아요. 자, 신탁업자는 보증서 발행기관 돼? 안 돼요. 안 되죠. 금보속이 없잖아요. 네. 금보속이 없죠? 네. 이거 신탁업자 X. 2번, 금융기관은 기관 돼? 네. 여기 되고. 개공은 명의자 돼? 네. 되고. 공제사업자는 돼? 안 돼요. 금보속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끝틀이 틀렸고. 3번. 공제사업자는 H기관 돼요? 네. 여기 있잖아요. 자, 최신관서는 명의자 돼? 네. 여기 있잖아요. 그럼 공제사업자는 돼? 안 돼요. 금보속이 없죠? 네. X. 그럼 4번. 신탁업자는 기관 돼? 네. 여기 되네요. 보험회사는? 네. 명의자 되죠? 네. 그러면 신탁업자는? 안 돼요. 금보속이 없죠? 네. 그 다음에 5번. 공제사업자는? 네. 돼. 기관 되고. 개공은 명의자 되고. 네. 보증보험회사는? 돼요. 이게 정답이네. 보증보험회사. 자, 알고 보니까 쉽죠? 자, TP에 넘겨봐봐. 자, 73번. 73번 보고 있어요? 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라. 자, 개공은 거래계약 이행 완료 될 때까지 계약금 정도금 자금을 잊혀도 공고할 수 있다. 공고할 수 있다. 맞네? 네. 2번. 계약금 등의 예치 시 개공 명의로만 예치한다. 맞았어? 개공도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응공심 보채전 다 되잖아요. 네. 2번이 정답. 3번. 계약금 등 예치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맞습니까? 네. 맞고.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공고하는 것은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맞았어요? 네. 자, 5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 금융기관하고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맞고. 자, 74번.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걸 골라라. 자, 개공은 거래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X. 2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은 거래당한 동의 없이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3번. 자, 매도인, 임대인 등의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때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기관에게 교부하여 예치명의자. 명의자입니다.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들은 금, 공, 신 등. 맞았어요? 네. 자, 맞고.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전에 예치기관과 똑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 네. 후회 없이 달라? 네. 네. 금부하고 금공신하고 다르잖아요. 네. 자, 이 정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반환 채무 이행까지 끝났죠? 네.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또 들어갈게요.